최근에 이제 대체 투자 때문에 뭐 이 흐름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가까이는 이제 부동산 투자, 특히 상업용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바뀐 환경으로 인해서 많이 좀 성과에 있어서 또 회수에 있어서 또 어려운 국면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더군다나 최근 5년 전쯤부터는 이 부동산 대체 투자에 있어서도 사모 펀드뿐만이 아니라 공모 펀드가 상당히 많이 이제 모집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출자하셨던 일반인들 분들까지도 시장 상황에 같이 좀 이렇게 경험을 좀 쌓아가는 그런 국면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실제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고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변화가 집중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찰할 필요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드라이빙하는 요소가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금리 부분을 좀 무시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지금은 높아진 금리가 상당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금리가 모든 이슈를 압도하는 상황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최근에 PD 펀드, 그러니까 프라이빗 뎃 펀드가 주도하고 있는 대체 투자 시장 상황은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PD 펀드의 상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요즘 시장 상황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고금리 상황에서 대체 투자 시장 내에서 어떤 이제 위험들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고 또 그거에 맞서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또 어떤 시장에서 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더 심화해서 보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앞에 이제 몇 컷 슬라이드를 좀 추가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우선 고금리 상황에서 PD 펀드의 대출이 어떤 국면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그림에는 이제 미국의 그 레버리지 대출 시장 이 잔액 추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PD 펀드는 이제 말 그대로 프라이빗 뎃 펀드, 즉 펀드에서 대출을 해주는 펀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출 시장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좌측 그림 보시면은 대출 잔액 중에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잔액이 이자율 해지가 돼 있고 나머지 즉 3분의 2 정도의 대출 잔액이 이자율 해지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제 그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는 최근처럼 이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전체 대출 잔액 중에서 3분의 2 정도의 대출이 그의 영향에 이제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전체 대출 중에서 3분의 2 정도, 상당히 많은 양의 대출이 조금 더 높아진 이 채무 상환의 그런 이 부담을 지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무디스가 이 고금리 상황에서의 이제 주요 대출 이 채무 차주들의 재무 상황이 어떻게 이제 전이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한 최근의 결과가 있는데요. 그걸 오른쪽 표에서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디스가 가정한 수준은 최근에 이제 금리 수준인 5.25에서 5.5% 정도의 금리가 계속 이제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북미의 B3급 채권 발행사들의 이자 보상 비율, 이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체력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지표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상황이 내년까지도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자 보상 비율이 1배 미만이 되는 그런 이제 발행 기업들의 비율이 3분의 2까지 급격하게 증가한다, 라는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금리, 높아진 금리라는 거는 대출, 이 대주에 있어서는 양날의 검이라는 뜻이 되겠죠. 보다 높아진 수익성, 이 캐시일드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과 동시에 이 반대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점점 더 이제 가중되기 때문에 차주들의 이제 크레딧 퀄리티로 인해서 조금 더 상환 위험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시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사실들을 이 그림에서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PD 펀드에서 이제 주로 해주게 되는 대출은 이런 공모 채권하고는 조금 더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PD 펀드의 이 대출이라는 것은 조금 더 맞춤형 조건 또는 맞춤형 이 협상에 의한 그런 조항들이 더 많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채무 상환이 좀 위험에 처했다든지 아니면 여타 좀 또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좀 맞춤형 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무디스의 시뮬레이션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차주들이 받게 될 그런 부담과 압박은 이런 표현에 좀 준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저희가 이해를 하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폰서 딜이 감소한다. 얼핏 들으시면은 좀 이렇게 이 용어가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 딜, 이 PD 펀드가 대출을 해주는 대출들은 크게 두 가지 딜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 딜, 난 스폰서 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스폰서 딜이라는 거는 흔히 이제 M&A 딜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요즘은 이제 M&A 딜을 하게 되면은 M&A에 이제 이 매수를 하는 이제 이 매수 측이 PE 펀드가 이제 기업을 매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스폰서, 그러니까 기업의 이 대주주가 PE 펀드인 경우를 저희가 이제 스폰서 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그냥 기업이 이제 인수한 경우를 이제 난 스폰서 딜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스폰서들이 감소한다는 거는 결국 시장 내에서 M&A 딜이 점점 감소한다.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은 의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폰서들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이 금융 환경이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 조달이 조금 더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M&A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대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PD 펀드들이 해주는 대출은 스폰서들의 대출을 해주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PD 펀드라는 거는 이제 대출 대주가 되겠죠. PD 펀드라는 대출 대주들은 장기간 동안 이 차주인 PE 펀드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장기간 동안 협업 관계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PE 펀드가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제 실사 단계에서 갖고야 되는 그런 많은 정보들, 그다음에 실제로 경영 활동에 수반되는 그런 많은 정보들을 대주인 PD 펀드하고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서 PD 펀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대출권에 대해서 잘 깊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심사나 아니면은 실사 과정이 좀 더 신속하게 끝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스폰서들의 특징이자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PD 펀드의 대출이 스폰서 딜에 있어서는 비스폰서 딜에 비해서 조금 더 스프레드도 조금 경쟁력 있게 좀 낮춰주고 그다음에 LTV도 조금 더 해주는 그런 특징들을 여태까지 좀 가져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꾸로 지금 상황은 스폰서들이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PD 펀드 입장에서는 비스폰서들에 대한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PD 펀드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단위 딜 사이즈는 좀 작아지면서 스프레드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LTV는 좀 작아지는, 결과적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대출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우량해 보일 수 있는 환경으로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좌측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LBO 이제 이를 향해서 비은행 대출의 추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CLO나 아니면 뮤추얼 펀드들이 대출해주는 그런 볼륨들도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시장 내에서 전체적으로 PD 펀드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스프레드는 줄고 LTV가 줄고 있는 그런 이 대출에 있어서의 건전성은 외형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PD 펀드에 있어서 하나의 좀 기회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가서 지역적인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이 레버리지 대출 이외에 하이힐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CCC급 상당히 좀 낮은 등급이죠. 대출의 지역별 비교를 보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이 차주인 기업들의 활동을 보게 되면은 유럽보다는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활발한 활동을 좀 하고 영업적으로도 좀 많이 좀 투자를 해온 환경인 거는 익히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레버리지를 덜 쓰고 그다음에 재무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비율이 좀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대비해서 유럽의 선순위 대출에 있어서 이 낮은 등급의 비중이 훨씬 작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PD 펀드 대주의 입장에서는 유럽 딜을 이제 북미 딜보다 조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크레딧 퀄리티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 부분은 이제 리얼 에셋입니다. 저희가 리얼 에셋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인프라, 부동산 이런 이제 딜들을 이제 이 실물 자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인프라 쪽에서 가장 최근에 이 유효한 변화라고 한다면은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위시해서 인프라 신규 설치를 지원하는 법안들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법안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즉 직접적인 지원금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리 융자나 아니면은 뭐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인프라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직접적으로 이제 떠받치는 이런 정책들을 내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좌측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관련 법에 의한 지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이 딜 측면에서 이런 이제 법안들의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그 이 자산들이 무엇이냐라고 보게 되면 결국 최근의 경우에는 에너지 전환 관련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꼽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딜들에 관련된 대출에 참여하는 PD 펀드들이 좀 더 나은 기회를 좀 포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우측에서는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좀 경색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물류 부동산은 상당히 좀 양호한 펀더멘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 섹터 중에서 미국의 물류 부동산이 가격적으로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안권역, 이제 코스탈 마켓이라고 하는 연안권역의 물류 부동산이 가장 흐름이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면적상으로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연안권역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연안권역의 이 항만을 통한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죠. 더더군다나 이 연안권역에서는 더 이상 이제 물류 부동산으로 개발을 제공하게 될 그런 부지조차도 좀 모자란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부동산, 특히 북미의 물류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연안권역의 자산들에 조금 더 타겟을 맞춰보는 게 보다 좀 나은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항들을 이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국내 부동산에서는 국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의 오피스와 달리 상대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 경색의 흐름에 있어서 약간 좀 외곽에 나와 있는 느낌을 받은 게 최근의 상황이었죠. 하지만은 금융 환경 자체가 지금은 좀 차가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시장도 그에서 좀 더 이상 좀 버티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을 저희가 좌측 그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 초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 상업용 부동산 이제 거래 규모가 작년 전체 규모의 3분의 1로 뚝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거래 자체가 주는 거는 좀 피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운데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이 금융 환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LTV 수준 자체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금리 자체는 2배 뛰어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달 자체가 어려운 환경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근에 보이는 이런 이 국내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변화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메이플트리나 아니면 이제 라살 펀드 같은 것들이 최근에 매입한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이 조달, 즉 선순위 대출이 없이 풀 에쿼티로 자산을 매입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풀 에쿼티 투자 구조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거는 이런 좀 변화한 금융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당분간은 이렇게 풀 에쿼티 구조의 투자를 소화할 수 있는 대형 투자자 또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대형 연기금들, 이런 곳들을 위주로 거래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런 그런 펀드나 그런 기금들의 투자와 같이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투자자들이 딜의 주류로 부상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자 전략으로 간단하게 시장 상황에서 LP들이 원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PPD 인프라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에 이 투자자들이 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사이클 흐름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유의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지금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 공격적인 펀드들이 이 물건들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 인식과 좀 맥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부분은 대출 시장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확장 국면이다. 그 다음에 저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인식이 양립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대출에 대해서 이 현재 금리가 좋으니까 수익률이 좋고, 그 다음에 딜도 많다. 그다음에 반대쪽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차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양쪽에서 좀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세그먼트별로 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PD 펀드하고 인프라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그다음에 이 비중 확대가 항상 몰려가는 상황을 매번 관찰하고 있는데요. 요즘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PD 펀드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국면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건설에 관련된 건설 단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물가가 앙등하는 국면에서는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 배분에 대해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PD와 인프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현재 비중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부동산의 현재 경색 상황에 대해서 일시적인 상황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북미의 오피스 공실률이 내년쯤이면은 이제 정점을 형성하고 이제 하강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좀 같은 유사한 시각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저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PPD 펀드 말씀드리겠습니다. PE 펀드는 최근에 3분기 내내 펀드 모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견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금융 환경이 아무래도 좀 냉각되고, 특히나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PE 펀드 입장에서는 PE 펀드 편입 자산 가격 형성에 불리한 국면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반면에 오른쪽에 이제 엑시트 딜 회수 측면에서 보시면은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PE 펀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회수 수준을 먼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이제 출자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패턴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선회수 후출자 이런 부분들로 시장이 하반기 혹은 내년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 구조하고 이제 투자 전략인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는 투자 전략 측면에서 세컨더리 펀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몇 년 동안 세컨더리 펀드에 관심은 꾸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투자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 폐쇄형 펀드인 대체 투자 펀드 시장에서 꾸준하게 유동성을 찾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상황에 더불어서 요즘과 같은 이 시장 상황 자체가 경색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펀드의 이 성과가 갈라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 세컨더리 펀드의 수요에 반영이 된다라고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PD 펀드입니다. PD 펀드는 이 최근에도 꾸준하게 모집이 호조세를 띠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은 우측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자닌 전략의 모집이 일반적인 다이렉트 랜딩 전략의 모집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펀드가 모집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대출 차주들이 구조화 금융을 이 대출 트렌치를 좀 나눠서 구조화 금융을 하려는 수요가 올라간다는 부분이 이렇게 펀드 전략에도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름에 따라서 메자닌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 수익률이 좀 높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상환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 간에 약간 이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모집이 많이 됐으니까 딜 소싱 압력이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또 대출 조건을 좀 더 세게 협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이런 상황들 간에서 좀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 가격 인식으로는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적정하다는 인식이 아직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펀드 모집이 굉장히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딜소싱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투자자들은 이 PD 펀드 자산에 대해서는 좀 수용성이 높은 국면에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측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투자 전략 선호에 대해서는 크게 편차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출 시장에 대한 인식이 양쪽으로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 고스란히 이렇게 투자 전략에 대한 선택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물 자산입니다. 인프라 부동산이죠. 인프라 펀드 이제 올 들어와서 굉장히 모집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건 상당 부분 좀 예측이 됐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 모집이 되었기 때문이죠. 기저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딜 건수 보시면은요, 좀 소폭 감소해서 저희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요약해 본다면은 펀드 GP들이 조금 더 작년에 많이 모아진 드라이 파우더를 가지고 약정 잔액 소진에 상당히 좀 집중해야 되는 환경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약 이 편입자산 가격으로 보더라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좀 인식이 좋아졌습니다. 상승했다는 부분이 줄었습니다.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겠죠. 이 출자 전략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코어하고 코어 플러스 전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물가 연동, 그다음에 장기 계약, 그다음에 EPC 불확실성 리스크를 좀 피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1분기에 모집이 냉각됐다가 회복되는 국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사실 굉장히 큰 대형 펀드들이 집중적으로 클로징 효과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딜 클로징을 보게 되면은 아쉽게도 6개월 연속 이제 딜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고 있지 않다. 결국 매수 매도 간의 가격 차이가 갭이 아직도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단위 출자 규모는 이제 인프라하고 달리 부동산에서는 단위 출자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LP들이 의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에 대해서 단위 출자 규모를 줄임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편입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높다. 이런 뭐 가격 조정이 임박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투자 전략 선호에 있어서는 밸류 에디드 전략이 상당히 좀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하고는 좀 반대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그런 자산들보다는 차라리 지금 국면에서는 떨어진 부동산 가격의 이점을 좀 향유하겠다. 이런 좀 적극적인 성향이 더 반영이 된 그런 전략 선택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내년 흐름을 이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지금은 대체 투자에 있어서는 적어도 PD 펀드의 시간으로 보실 수 있겠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보다는 이제 유럽 대출, 그다음에 리얼 에셋에서는 에너지 이 정책의 수혜를 입는 에너지 전환 관련 인프라, 그다음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북미의 연안권역의 물류 부동산 이런 부분들의 대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보았을 때 대체 투자 더 나아가서 PD 펀드의 성과를 조금 더 이제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정리해서 전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